여러분들 이제 클라우드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클라우드란 무엇인가 한번 사전적인 용어로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요. 한번 읽어보고 올게요. 자, 우리가 컴퓨터 파일을 막 만들어요. 그쵸? 컴퓨터를 열고 문서 작성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문서를 입력을 하고 그대로 저장이라는 걸 하지 않는다면은 그거 컴퓨터에 보관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저장을 했다라는 거는 어디 할 거야? 라는 어떤 장소를 만들어줘야지 컴퓨터가 그곳에 보관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클라우드도 컴퓨터 파일을 저장할 때 그 작업한 컴퓨터 내부에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중앙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다. 이걸 클라우드라고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무언가를 입력을 하고 저장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 컴퓨터에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는 건데 그 드라이브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저기 웹상, 중앙 컴퓨터, 중앙 서버에다가 여러분들의 자료를 보관하는 거예요. 자, 보관하려면 누구나 다 보관을 해주나요? 아니에요. 회원들에게만 보관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 계정에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고요. 로그인 되어 있는 그 사용자의 공간에다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15GB의 공간을 제공해 준대요. 지난달 4월 달에 우리가 네이버 마이박스 했을 때는 네이버는 30GB의 공간을 제공한다라고 했잖아요. 구글 드라이브는 15GB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공되어 있는 공간, 여러분들만의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을 보관을 해주는 거예요. 그곳을 클라우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조금 잡혔어요. 그럼 클라우드도 종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지난달에 우리가 배웠던 네이버 마이박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거로 우리가 이번 달에 배울 구글 드라이브, 구글 회사에서 만든 저장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원드라이브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원드라이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원드라이브. 원드라이브는 용량이 좀 작아요. 5GB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나는 애플 핸드폰을 사용한다. 백end 도시를 사용한다. 다양하게 애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이클라우드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는 곳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게 네이버 마이박스, 구글 드라이브가 될 것 같아요. 용량적인 부분에서. 자,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 이 드라이브가 하는 역할은 한번 볼게요. 자,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도구래요. 자, 파일을 저장하거나 공유하는 공유 서비스를 구글 드라이브에서 하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15GB를 제공하고 있고요. 사용자들이 추가적으로 구글 포토, 지메일과 용량을 공유해서 구매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이버 마이박스도 구매할 수 있어요. 매달 월 정액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구글 드라이브도 구입 가능하다. 근데 우선은 구입하지 마시고 무료 제공 용량을 잘 활용하셨다가 부족하다라고 느꼈을 때 추후에 구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클라우드가 무엇이고 그 클라우드의 한 종류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요번에는 구글 드라이브라는 거를 배워요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브라우저를 다시 한번 실행하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도 크롬 엣지 다 괜찮습니다. 찾아서 인터넷 한번 열게요. 자, 그리고 구글로 들어올 거예요. 저는 지금 구글이 바로 열려서 그냥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자, 여러분들 구글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았다면 구글이라고 검색하고 구글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자, 구글 홈페이지에 이동이 되셨어요. 그럼 오른쪽 상단 한번 볼게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여러분들 저는 여기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미지를 등록해 놓은 게 있어서 제 이미지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로그인하라고 쓰여 있던가 여러분들 성함이 보이면 로그인이 우선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여기 로그인 또는 자, 여러분들의 계정이 아닌 경우는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본인 계정 또는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그대로 선택하고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선택하고 누르게 되면은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지금 해당하는 이미지가 보이는 거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여기 카메라 버튼 보이죠? 이 버튼을 그대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등록하시면 되고요. 생략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계정이 본인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우리 가족 이름이 나오네. 그러면 여러분들 로그아웃 하셔도 되고요. 다른 계정을 추가하셔도 돼요. 다른 계정 추가하고 여러분들의 구글 계정을 그대로 입력할 거예요. 나는 근데 구글 계정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요. 찾을 수 있으세요. 찾는 방법은 얼른 스마트폰 열어볼까요? 스마트폰을 여시면은 여러분들 플레이스토어 찾을 수 있으시죠?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제가 스마트폰을 지금 PC에 연결을 해놓지 않아서 지금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나는 구글 계정을 못 찾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로 열어볼게요. 그럼 플레이스토어에서도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분들 성함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저처럼 저는 이미지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서 똑같이 보이고요. 자, 그럼 스마트폰에서 한번 계정 모르는 분들만 접속하시면 돼요. 그대로 터치하고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구글 계정이 보여요. gmail.com 앞에가 계정이고요. 거기 보이는 모든 내용들을 다 메모를 하세요.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다시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확인이 되셨으면 그대로 입력을 하고 로그인을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근데 나는 스마트폰 사용자도 아니고 구글 계정이 그럼 없겠죠? 없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자, 만드시려면 요거 한번 보고 가세요. 자, 그대로 오른쪽에 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하는 방법은 동일하세요. 로그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내가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구글 계정이 없어 하실 때는 화면 하단에 계정 만들기라고 있을 거예요. 계정 만들기를 선택하면은 본인 계정이라고 보일 거예요. 그대로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성과 이름, 자,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여러분 성 이름, 사용자 이름,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되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란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2번 위아래로 입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는 8자 이상의 문자, 숫자, 기호를 조합해서 만드는 게 가장 안전하세요. 문자, 숫자, 기호를 조합해서 8자 이상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너무 길게 만들지 마세요. 자, 위아래 한 번씩, 한 번 비밀번호 입력한 거 다음에 한 번 더 입력하면 되고요. 그런 후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럼 전화번호 입력하는 영역이 나오실 텐데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핸드폰으로 인증 코드 문자가 올 거예요. 자, 문자 온 내용을 살펴서 인증 코드 숫자 있을 거예요. 그 숫자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세요. 자, 생년월일 입력하시고요. 성별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세요. 자, 그런 다음에 화면에 전화번호를 확인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보내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보내기를 누른 다음에 다음 화면이 나왔을 때 건너뛰기 버튼 그냥 클릭하고 눌러주시면 되고요. 약관에는 동의하기를 체크하셔야 돼요. 약관에 동의하셔야지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고 계정 만들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구글 계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구글 계정이 난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한 번 더 만드셔도 돼요. 단 아이디, 계정이죠. 아이디를 다르게 해서 만들어야겠죠. 자, 여러분들 나는 15기가로 부족해. 그럼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면 추가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구글 계정은 여러분들 만들고 싶은 만큼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구글 계정 혹시 못 만들고 있다, 나는 계정을 못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또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계정을 찾았다, 그래서 로그인도 했다 그러시면 우리 드라이브로 한번 접속해 볼게요. 자, 그대로 오른쪽 상단에 아까 제가 이걸 앱이라고 했어요. 앱 단추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드라이브라고 보이나요? 자,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의 순서는 여러분이랑 저랑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자주 쓰는 순서를 막 바꿔놨어. 유튜브 제일 많이 쓰니까 유튜브를 1번에 갖다 놓은 거고, 드라이브, 메모, 번역 이런 순서대로 제가 많이 쓰는 거를 우선 상단으로 배치를 해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 화면하고 제 화면하고 충분히 순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화면에 드라이브를 한번 찾아보실 텐데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옆에 스크롤 바도 있어요. 스크롤 바를 이동해서 여기 보면은 구글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다 너무 좋은 기능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다 언제 썼어요 할 수도 있는데, 안 쓴 기능도 분명히 있을 텐데 쓰고 계신 기능은 좋아서 아마 계속 쓰실걸요. 자, 여기 쭉 화면 하단에 보면은 여기 외에도 또 밑에 보면 또 있어요. 기타 누르면 또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스크롤 내렸을 때 드라이브라고 또 밑에 있을 수 있어요. 자, 드라이브를 찾았으면 눌러줍니다. 클릭. 자, 클릭을 하면은 여러분들 드라이브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다 틀릴 거예요. 여기 하면은 이제 여러분 제가 이거 15기가를 제공을 합니다. 그 15기가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관한 그 공간만큼만 보일 거고, 그 외에는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일 거예요. 자, 우선 여기까지 우선 오세요. 자, 구글 드라이브에 지금 저희가 접속을 했어요. 구글로 들어와서 로그인을 했고 드라이브를 클릭하고 연 화면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화면 보면은요, 새로 만들기라고도 보일 거고요. 이제 여기 보이는 화면은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제 거랑 똑같은 걸 막 찾으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화면은 여러분 화면, 제 화면은 제 화면.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화면을 하나 만들려고 예제를 제가 드렸던 거고요. 그 예제 가지고 저랑 오늘 연습하시면 돼요. 자, 왼쪽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난달에 네이버 마이박스를 수업 들으셨던 분들, 또는 네이버 마이박스를 쓰고 계셨던 분들은 구글 드라이브하고 네이버 마이박스하고 비교했을 때요, 드라이브가 훨씬 단순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자, 드라이브가 훨씬 간편해요. 네이버 마이박스도 점점 구글 드라이브처럼 변화되고 있긴 해요. 지금 보면은 계속 업데이트가 진행되더라고요. 많이 쫓아오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군더더기가 네이버 마이박스가 좀 더 많고, 구글 드라이브가 그런 군더더기 사라지고 깔끔하다, 그리고 간단하다, 쉽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은 왼쪽 메뉴에 보면은요, 컴퓨터, 내 드라이브, 공유, 최근, 중류, 휴지통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슷하죠? 네이버 마이박스랑.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내 드라이브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런 화면들을. 내 드라이브에다가 로그인을 해서 여기다가 보관되어 있는 자료들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밑에 보면은 저는 저장 용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밑에 한번 볼게요. 저장 용량이 15GB를 구글에서 나에게 제공을 해줬는데 지금 제가 이만큼 썼어. 이만큼 남았어. 오른쪽이 남은 영역, 파란 영역이 내가 쓴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거의 제가 절반 정도 쓰고 절반이 남은 거네요. 그래서 7.12GB 사용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대로 저장 용량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저장 용량. 여러분들 화면에서 저장 용량 한번 눌러보세요. 자, 눌렀더니 여러분들 이렇게 무언가가 내 저장을 했는지 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어서 쓰고 있는 파일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때요? 지금 제 화면은 뭔가가 복잡하게 많아 보인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제 화면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에 보면은 사람 그림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요런 모양 보이나요? 요런 거. 다 있네. 그쵸? 없는 거 없나요? 여기 없네. 자, 이 표시는 뭐냐면 사람 그림자 같은 표시 아이콘이 있다. 얘는 공유한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했잖아요. 지금도 구글 드라이브를 공유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 폴더를, 이 파일을 내가 누군가에게 공유를 했구나. 그 표시고요. 여기는 표시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공유를 이거는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저장 용량을 눌렀을 때 전체 저장되어 있는 드라이브의 파일들, 폴더들이 쫙 펼쳐져서 보일 텐데 거기에서도 지금 제가 안내해드렸던 내용처럼 공유된 거, 공유하지 않은 거 이렇게 구분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밑으로 또 내려와 볼게요. 자, 내가 구글 드라이브가 간단하고 쉬운 건 알겠는데 부족한 거는 뭐냐면 용량이에요. 용량을 15GB밖에 제공을 안 한대요. 그래서 내가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하니까 너무 편하고 간단하다. 그래서 이걸 쓰려고 하는데 15GB를 다 썼어.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또 다른 계정을 또 만드세요 했잖아요. 맞아요. 계정을 또 만들면 그만큼 15GB가 넉넉하게 생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나는 또 회원가입하지 않고 그냥 나는 여기서 이 계정에 접속해서 보이는 드라이브의 용량에서 그냥 넉넉하게 더 쓸 거야 라고 한다면 밑에 보면 저장 용량 구매라는 버튼이 보여요. 이 저장 용량 구매를 클릭하고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나에게 맞는 구글 원요금제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15GB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자, 100GB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1년에 24,000원이래요. 24,000원. 24,000원, 1년에 24,0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구글 전문가하고 상담도 가능하네요. 자, 회원을 위한 추가 혜택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어떤 혜택을 주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자, 난 너무 용량이 부족해. 그냥 나는 로그인을 또 해서 여기 접속해서 쓰고 또 저기 접속해서 쓰기보다 한 공간에서 그냥 편하게 넉넉한 공간에서 쓸 거야. 그러면 한 달에 2,400원. 이라고 하네요. 한 달에 2,400원. 100GB일 경우에고요. 자, 200GB다 그러면 37,000원이네요. 그래서 한 달에 3,700원을 사용하게 되면은 200GB를 쓸 수 있다. 자,
2TB는 어마어마한 용량이겠죠. 자, 프리미엄이네요. 2TB를 쓸 거야. 그러면 한 달에 11,900원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밑에 보니까 전문가 도움받기라는 게 따로 있어요. 유료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는 진짜 넉넉한 공간을 편리하게 여기에서 그냥 쭉 연결할 거야. 그러시면은 100기가, 200기가, 2TB에서 골라서 써라. 월 사용 얼마씩 지불하고 써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15기가를 쓰고 있잖아요. 무료로 돈을 내지 않고 쓰고 있는데 우선 나는 15기가로 충분해 라고 한다면 굳이 지금 구입할 필요는 없겠죠. 15기가로 열심히 쓰다가 불필요한 파일들은 바로바로 정리하고 중요한 것들만 보관을 해놓는다. 그러면 15기가도 여러분들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용량이에요.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렴하네 구입해야지 하지 마시고 그대로 15기가를 쓰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쭉 구입하시면 되고요. 구입할 때 네이버 마이박스가 더 나은지 얘를 더 많이 사용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구입하시면 돼요. 금액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위로 올라오도록 할게요. 위쪽으로 올라오셔서 상단에 보면 지금 탭이 2개가 열려 있어요. 저장 용량 구글 드라이브. 두 번째 탭은 원 스토리지. 구글 원 스토리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원 스토리지는 X 버튼 눌러서 닫으셔도 돼요. 종료. 자, 닫고 종료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구글 드라이브 용량 보는 거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우리가 자료를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올리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단 한번 보고 갈까요? 상단에 보시면은 새로 만들기가 이렇게 크게 보여요. 어디에 있던 간에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면 돼요. 자, 한번 눌러볼까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눌렀더니 폴더. 업로드를 폴더를 통째로 할 거야? 파일을 통째로 할 거야? 자, 파일을 하나씩 올릴 거야? 폴더를 하나 선택하고 폴더에 있는 파일을 동시에 올릴 거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보면은 문서라고 써 있어요.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자, 해당하는 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지난번 4월 달에 네이버 마이박스 진행하면서 거기서도 네이버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오피스가 있었어요. 자, 이 오피스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네이버도 이 기능이 좋다라고 느껴서 네이버에도 추가를 했는데 또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서비스를 해지했어요. 해지했다가 다시 또 업로드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고객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올려놔서 오피스 문서를 쓸 수 있게끔 세팅은 되어 있는데요. 자, 원조는 구글 드라이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는 뭐였어요? 내가 집에 컴퓨터에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한글,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액세스와 같은 프로그램이 없다. 그럴 때 이곳에 들어가서 작성을 하고 저장을 해놓으면 저장은 어디다 해요? 구글 드라이브. 자, 여기 드라이브에다 저장을 하게 되면은 다른 장소에 갔을 때 그곳에 해당 프로그램이 혹시 존재한다면 그곳에서 열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장소에도 또 그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로그인을 해서 바로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문서 프로그램이 없어서 문서 작성이 안 돼요 하시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인터넷에 구글에 접속해서 로그인만 하면은 언제든 한글 문서는 아니고요. MS 워드예요. 자, 엑셀과 파워포인트 만든 똑같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워드예요. MS 워드. 자, 워드로 한글밖에 난 사용한 적이 없어요 하셔도 거의 비슷하세요. 거의 비슷하니까 그대로 클릭하고 실행이 돼서 열리면 내가 입력하고 싶은 내용 입력하고 편집하고 저장하고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 내용은 잠시 이따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이면 내 드라이브를 한번 눌러놓고 시작할게요. 지금 화면이 다 너무 틀려요. 헷갈릴 것 같아. 그럼 내 드라이브를 한번 눌러줍니다. 내 드라이브를 눌러도 여러분들 화면이 저랑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화면, 저는 저 화면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내 드라이브에 오셨어요. 그대로 여기에다가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본다. 그러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폴더가 있어. 걔를 통째로 올릴 거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다 연습해 볼 건데요. 새로 만들기 갈게요. 새로 만들기 클릭. 자, 그럼 여러분 폴더라고 보여요. 폴더 한번 눌러볼까요? 클릭. 자, 클릭했더니 새 폴더, 제목 없는 폴더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깨끗하게 지우고요. 자, 우리 여기에다가 5월 금요 특강이라고 쓸까요? 5월 금요 특강. 폴더의 이름을 원래 쓰여져 있던 이름 지우고요. 거기다가 5월 금요 특강이라고 입력을 합시다. 그러고 만들기 버튼 눌러주세요. 만들기. 그럼 여러분들 이 구글 드라이브가 좋은 게 뭐냐면요. 폴더는 폴더끼리, 파일은 파일끼리 분류 작업을 해줘요. AI가 알아서 정리정돈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내가 폴더를 만들었어. 그럼 폴더 영역에서 보면 돼요. 여러분들 하면 저랑 조금 달라 보이겠지만 폴더라고 분명 있을 거고요. 파일이라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폴더와 파일은 말 그대로 폴더는 폴더라는 어떤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뭔가를 보관할 거야 라는 개념이잖아요. 정리정돈의 개념이잖아요. 파일은 폴더를 안 만들고 그냥 여기에다가 막 업로드한 거야. 뭐 문서일 수도 있고 음악, 사진, 동영상 어떤 것이든 다 올리는 거예요. 낱개의 파일대로 올리는 거를 우리는 파일이라고 하고요. 그 파일 영역에 보관이 되는 거고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이 공간에다가 보관할 예정이야. 그럼 이 공간에 보관할 그 어떤 내용 이름을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폴더 이름 하나 정해주세요. 5월 금요 특강이라고 폴더 이름 하나 정해주도록 할게요. 자, 폴더 만들었을까요? 그럼 제 거 한번 볼게요. 제 거를 보면은 폴더가 여러분들 색깔이 막 틀려요. 검은색도 보이고 핑크색, 주황색, 빨강, 초록, 보라 색깔이 어때요? 막 다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분명히 네이버 마이박스 할 때는 폴더 색깔이 다 파란색이었어. 그쵸? 그 폴더의 색깔을 내가 바꿀 수가 없었는데 지금 구글 드라이브는 이렇게 폴더의 색깔을 내가 정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5월 금요 특강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었을 것 같고요. 폴더의 이름을 혹시 변경을 해야 된다던가 이름이 오타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내용을 수정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변경하고 색깔도 바꾸고 그리고 이곳에다가 자료를 이제 올리는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간이 벌써 이렇게 훌쩍 지났군요. 그럼 우리 잠시 휴식 타임 가졌다가 여기 폴더 만든 그 5월 금요 특강 여기서부터 같이 다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잘 안 됐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채팅창에다가 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시 폴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자, 또 여기 아직 접속이 안 됐다. 드라이브에 접속 못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채팅창에다 알려주세요. 우리 드라이브에다가 자료를 업로드하려고 폴더까지는 만들어 놓았어요. 그쵸? 혹시 폴더를 못 만들었다? 그럼 지금 만들어도 되세요. 자, 우리 폴더 이름을 5월 금요 특강이라고 이름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요. 자, 여러분들 화면에서 5월 금요 특강 폴더 만든 걸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전 지금 여기 있네요. 5월 금요 특강 방금 만든 폴더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혹시 이름을 잘못 써서 오타가 났다.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쓰고 싶다. 그럼 언제든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들어져 있는 폴더를 수정도 하고 지금 제 화면에 보다시피 폴더의 색깔이 조금 다르잖아요. 폴더 색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5월 금유 특강이라는 폴더에서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메뉴들만 다 알아도 드라이브는 다 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것들을 지금 다 알아보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할 이름, 색상 이 두 가지만 먼저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이름 바꾸기, 색상 변경 혹시 메뉴 찾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름 바꾸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대로 클릭. 저는 5월 금요 특강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오타가 났다 그러신 분들은 지우고 다시 수정하세요. 자, 5월 금요 특강 말고 나는 여기에다가 5월 특강으로 만들고 싶다. 또는 5월 드라이브 특강 뭐 이런 식으로 수정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수정하고자 하는 문구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자, 다 적었어요 하시면 확인 누르시면은 수정된 이름으로 교체가 되겠죠. 저는 고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내가 폴더를 만들었는데 오타가 났다던가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변경을 요할 때는 해당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대로 이름 바꾸기 통해서 변경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또 오른쪽 눌러보세요. 누르시고 자, 폴더의 색깔을 먼저 바꾸도록 할게요. 폴더 색깔은 색상 변경에 가면 있고요. 자, 지금 거기 펼쳐져 있는 색상 중에서 여러분들 24가지 색이 있어요. 자, 24가지 색 중에서 지금 체크되어 있는 게 해당하는 색상이 등록된 거고요. 항상 기본은 검정색으로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색상 있으시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색상을 찾아서 하나 눌러주도록 할게요. 저는 초록색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록색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폴더의 색깔은 다 달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색상 또는 이 폴더는 좀 중요하니까 색깔을 조금 눈에 띄게 바꿔야겠다라고 파악이 된다면 그대로 여러분들 마음껏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폴더의 이름도 변경하고 폴더의 색상도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럼 폴더 색상 변경까지 했어요.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자료를 올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자료를 올리기 위해서 그대로 5월 금요 특강 안으로 들어가서 올려도 되고요. 자, 우선 들어가지 않아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무조건 뭐 폴더를 만든다던가 자료를 올릴 때는 새로 만들기예요. 자, 새로 만들기 여러분 왼쪽에 보이시죠? 새로 만들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찾으셨다면 그대로 클릭할게요. 자, 클릭하는 순간 아까랑 똑같은 메뉴가 떠요. 아까 폴더 만들었을 때도 똑같이 떴죠. 파일을 올릴 거냐, 폴더를 올릴 거냐 물어봐요. 그럼 우리 사실은 다 올릴 거여서 폴더 올리기를 누르면은 한 방에 끝나는데 자, 연습을 몇 번 해보기 위해서 파일로 가지고 올게요. 자, 파일 업로드 눌러줍니다. 자,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고 누르는 순간 여러분들 컴퓨터의 경로가 열리실 텐데요. 자, 그럼 왼쪽에 바탕화면 보이세요? 바탕화면을 찾아서 클릭하고 5월 구글 드라이브라는 폴더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5월 구글 드라이브 찾으셨다면 더블 클릭하고 열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사진과 영상 파일들이 지금 화면에 보일 거고요. 우리는 업로드 할 건데 얘가 어떤 이미지인지 어떤 영상인지 미리 보기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자, 그럼 오른쪽 상단에 보기 아이콘이 있어요. 보기 아이콘의 옆에 목록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파일을 8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 큰 아이콘으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자, 큰 아이콘으로 바꿔놓으니까 사진 1번은 저런 이미지구나 라고 미리 보게 되니까 훨씬 더 편하죠. 자, 이렇게 열어놓고 업로드를 진행하는 게 훨씬 수월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대로 사진 1번 한번 올려보도록 할까요? 사진 1번 선택하고 열기 버튼 눌러주도록 할게요.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를 했는데요. 그 업로드된 파일은 5월 금요 특강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5월 금요 특강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갔더니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파일을 여기 끌어다 놓거나 새로 만들기 버튼을 이용해서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 화면만 보이고 여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여기에 안 올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업로드를 할 파일이든 폴더든 어떤 경로에다가 올릴지를 열어놔야 돼요. 화면을. 근데 우리는 여기 볼게요. 내 드라이브에 5월 금요 특강이라는 경로까지 와서 올려야 되는데 어디다 올렸나요? 내 드라이브에다가 여기다 그냥 올렸어요. 한번 볼게요. 내 드라이브라는 경로를 클릭하고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 화면이 보일 거고요. 자, 스크롤 바를 한번 내려볼게요. 저는 뭔가가 많아 보여서 바로 안 보이고요. 조금 더 내려볼게요. 여기 와 있네요. 제 거는. 자, 이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이 사진 1번을 저랑 똑같이 올렸으면 사진 1번은 요 이미지거든요. 사진 1번이 어디 있는 거예요? 5월 금요 특강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와 있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 어떤 자료들을 업로드를 할 예정이야. 그럼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장소를 잘 열어놓고 올려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얘는 이따가 이동하는 거 통해서 옮겨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시 위로 올라오셔서 5월 금요 특강 폴더를 찾아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난 여기다 어차피 올릴 거야. 그러면 5월 금요 특강 폴더를 더블 클릭하고 열어놓으세요. 5월 금요 특강 폴더를 더블 클릭하고 열면 저와 같은 화면이 지금 보여요. 자, 여기다가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새로 만들기 여러분 보여요? 왼쪽에 새로 만들기. 찾았으면 눌러봅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 자, 뭐 있어요? 파일 업로드, 폴더 업로드 보이죠? 자, 우리 또 파일 갑니다. 파일 클릭. 파일을 클릭하고 사진 2번 가세요. 사진 2번. 사진 2번 선택하고 열기. 그러면 여러분들 업로드가 시작하고 있어 라고 알림이 뜨고요. 업로드가 완료되면 화면에 미리 보기 화면이 짜잔 하고 나타날 거예요. 올라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화면 하단에 업로드 완료됐어 라는 이 메시지 보이시죠? 업로드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고 완료되면 항상 알림바처럼 떠요. 그럼 우리 요거 닫아도 돼요. X 버튼 눌러서 정리하셔도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아까 전에 사진 업로드하기 전에 여기 바닥에 무언가 써 있었죠? 파일을 업로드하려면 끌어다 놓던가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세요 라고 쓰여 있었던 문구 기억나세요? 맞아요.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업로드를 하니까 어때요? 메시지가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 내가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파일이든 폴더든 눌러서 가지고 와도 되고 또는 여기 한번 볼까요? 내 드라이브에 5월 금요 특강이라고 있는데요. 옆에 삼각형 단추를 누르면 여기에서도요. 새 폴더 또 눌러서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추가적으로 폴더를 만들 때는 꼭 새로 만들기를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파일 업로드를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대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상단에 알림바, 상단에 여기 보면은 이전 크기로 복원 요거 보이세요? 그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인터넷 창이 조금 줄어들었나요? 자, 조금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어. 저는 그럼 조절점을 이용해서요. 자,
X를 건들면 다 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줄여 놓을게요. 이렇게 조금 줄여 놓을게요. 바탕화면이 좀 보이도록 맞춰볼까요? 바탕화면이 보이도록 맞추고, 바탕화면에 보면은 5월 구글 드라이브라는 폴더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저는 왼쪽에 있어서 지금 인터넷 창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갖다 놨는데, 혹시 우리 여러분들은 그 5월 구글 드라이브라는 이 폴더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를 왼쪽으로 갖다 놓으세요. 위치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하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5월 구글 드라이브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하고 열어볼게요. 그럼 얘는 여러분 컴퓨터의 파일 탐색기예요. 컴퓨터 파일 탐색기 창도 어때요? 최대화로 열렸어요. 그럼 아까와 동일하게 이전 크기 보건 이 버튼 눌러도 되고요. 또는 여러분들 여기 상단에 저기 위에 상단 제목 표시줄에서요. 마우스 클릭 앤 드래그 하시면은 창이 줄어들어요. 제 창은 그렇게 그 전에도 엄청 작게 돼 있지는 않았었나 봐요. 그럼 이렇게 줄여 놓을게요. 자, 언제든 창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줄이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얘도요. 사실은 똑같이 5대5 50대 50 비율로 맞출 수도 있어요. 자, 맞추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시면 한번 해보시고요. 난 몰라요 하시면 저랑 같이 해봐요. 저는 오른쪽에 인터넷, 왼쪽에 파일 탐색기, 컴퓨터의 파일 탐색기가 열려있는 상태인데요. 자, 저는 지금 그러면 인터넷을 선택해서 할게요. 인터넷 상단에 여기 제목 표시줄 요거 보이시죠? 이 영역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고 그대로 마우스를 오른쪽 끝까지 드래그를 합니다. 오른쪽 끝까지 드래그해서 끌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50% 위치로 맞춰지면서 여러분 컴퓨터에 지금 열려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보여요. 거기서 파일 탐색기를 찾아서 클릭하고 누르시면 어떻게 된다? 두 개만 50대 50 비율로 모니터에 맞춰지세요. 자, 이렇게 해서 화면 맞춰 놓으시면 너무 편해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고요. 나는 50대 50 맞추기가 너무 안 돼요 하시면 대충 사이즈 줄여서 한쪽은 탐색기, 한쪽은 구글 드라이브가 보이는 인터넷 이렇게 맞춰 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사진은 업로드는 했는데 이 공간은 아니에요. 그냥 냅두고요. 2번 왔어요. 3번 사진 찾아볼게요. 사진 3번을 찾아서 클릭을 하고요. 자, 저는 왼쪽이 탐색창, 오른쪽이 인터넷 창 이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요, 인터넷 창으로 끌고 갈 거야. 드래그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이쪽으로 끌고 갈 거예요. 다시 이 사진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여기 빈 공간으로 끌고 올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클릭 앤 드래그, 클릭 앤 드래그. 자, 클릭 앤 드래그 하는 순간 구글 드라이브 전체 영역에 지금 파란 박스가 하나 생겼을 거고요. 거기 보면은 파일을 다음 폴더에 업로드하려면 여기에 드롭하세요 라고 안내 메시지까지 뜨네요. 자, 해당 폴더는 5월 금요 특강이야 하고 폴더 이름도 같이 지금 메시지에 뜨는 거 보이시죠? 자, 그대로 드래그, 클릭 앤 드래그 놓으세요. 그럼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리 보기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로 갖고 오시면 돼요. 잘 되나요? 자, 한 번 더 해봐요. 사진 4번 클릭 앤 드래그. 사진 4번을 클릭 앤 드래그해서 끌고 오세요. 그래서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은 미리 보기에 해당 이미지가 나타난다. 우리가 미리 보기 누를 필요도 없어요. 잘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대로 사진 4번까지 했나요? 그러면 사진 5번하고 6번 두 장을 한꺼번에 가지고 와볼게요. 사진 5번과 6번을 둘 다 선택하고, 자, 둘 다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컨트롤, 키보드에 5번 클릭, 컨트롤 누르고 6번 클릭해서 두 장의 사진 파일이 선택이 됐으면요. 그대로 클릭 앤 드래그. 그러면 드래그한 영역에 내가 선택한 파일이 2개면 2라는 숫자가 떠요. 10개면 10이라고 뜨겠죠? 자, 그대로
업로드가 완료됐어요. 자, 완료 메시지 창은 X 버튼 눌러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지금 사진이 6번까지 있어요. 1번은 여기 없고 다른 데 있죠. 이동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고 지금 5장의 사진이 보이면 잘 따라오신 거예요. 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대로 요창 닫아볼게요. X. 자, 그러고 인터넷은 최대화 눌러 놓도록 할게요. 사진은 지금 다 올렸고요. 이제 동영상도 올려볼 건데 동영상은 폴더 통째로 올리려고 해요. 자, 그럼 그대로 상단에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요. 폴더 업로드라고 있을 거예요. 폴더 업로드 그대로 눌러주세요. 자, 그대로 클릭하면은 경로 한번 보고 갈게요. 내 PC의 바탕화면에 5월 구글 드라이브까지 왔어. 경로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뭐라고 뜨냐면 일치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라고 뜨는 거는 그러니까 5월 구글 드라이브라는 폴더 안에 폴더가 또 없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내가 어떤 걸 갖고 와야지 동영상이 업로드가 되냐면 이 폴더를 선택해 줘야 돼요. 그럼 이 폴더를 선택하려면 바탕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바탕화면을 클릭하면 5월 구글 드라이브가 보이죠? 폴더 보이죠? 그 외에 다른 폴더도 보이지만 우리는 이 폴더가 필요하니까 해당 폴더 클릭하고 업로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메시지가 떠요. 파일이 11개인가 봐요. 11개를 이 사이트에 업로드 하겠냐? 자, 신뢰할 때만 실행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신뢰한다 하고 업로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잠시 있다가 자, 여기 위에 보세요. 위에 보면은 우리 드라이브에서도 폴더랑 파일을 분리를 해주더만 여기서도 똑같이 폴더를 넣었더니 폴더를 업로드했더니 폴더라는 구역이 다시 생성되면서 이렇게 폴더라는 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아까 전에도 폴더가 없었던 분들은 이거를 확인을 못 하셨을 거예요. 지금 확인하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그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영역을 알아서 AI가 정리해준다. 이 영역만 내가 업로드할 거라는 공간만 알려주면 너가 파일이면 파일 공간에 너가 폴더면 폴더 공간으로 정리 정도는 AI가 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5월 구글 드라이브라고 보이시잖아요. 자, 그 폴더를요 더블 클릭해서 접속해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접속했더니 자, 사진이 우리가 드라이브가 15기가만 있다고 했는데 그 이상 쓰려면 유료로 구입해서 써야 된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사진이 어때요? 겹쳐요. 여러 개가. 그러면 이것도 공간을 다 차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겹치는 거는 지금부터 정리 정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파일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파일 우리 어떻게 할까요? 1부터 6번까지 다 지워도 돼요. 자, 해당 1번 사진 지울 거야. 그럼 오른쪽 버튼을 눌러봅시다. 그럼 메시지에 삭제라고 있을 거예요. 삭제. 그대로 삭제 버튼 눌러서 지우세요. 그럼 1번 사진이 여러분들 그 폴더 안에 그대로 사라졌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도 자, 삭제된 파일은 여러분들 영원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어디에? 휴지통에 보관이 돼요. 여기 휴지통이라고 왼쪽에 카테고리 있을 거예요. 우리 휴지통도 이따가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워졌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씩 지울 거야. 별로 양이 많지 않다면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지만 난 지울 게 5개나 있네. 그럼 한꺼번에 지울까?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사진을 클릭을 하고요. 그대로 Shift 키를 누르고 6번 사진을 눌러보세요. 제가 사진 하나는 그냥 지웠어요. 자, 근데 지우려고 하니까 또 2번에서 오른쪽 클릭 삭제, 3번에서도 오른쪽 클릭 삭제, 그렇게 지워도 돼요. 지워도 되는데 나는 얘를 한꺼번에 지울 거야. 근데 한꺼번에 지우려고 하는 파일들이 연결되어 있네. 2, 3, 4, 5, 6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울 게 옆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선택해서 한꺼번에 지워야겠다. 이럴 때는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마지막 파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5장의 사진이 선택된 것처럼 약간 파랗게 보일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 그대로 이러고 마우스 우클릭 할 필요는 없고요. 모두 선택이 됐으면 여기 상단에 보면은 휴지통이라고 혹시 보일까요? 모니터 상단에 휴지통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그대로 눌러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쑥 하고 없어졌어요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영상 2개는 용량이 조금 큰가 봐요. 이 영상들은 잠시 후 조금 미리 보기 화면이 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다 보이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는 사진이 쑥 하고 없어졌고 어때요? 폴더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폴더 안에 동영상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대로 우리 여기서요. 5월 구글 여기 5월 금요 특강을 한번 눌러줍니다. 5월 금요 특강. 그러면 그 윗단계로 올라가죠. 자, 그럼 여기 5월 구글 드라이브라고 놓기에는 약간 애매하다. 그쵸? 그럼 우리 여기다가 동영상이라는 폴더 이름을 수정하도록 할게요. 자, 폴더 이름 수정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이름 바꾸기 보일까요? 자, 이름 바꾸기 눌러서 여기다가 동영상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쵸? 자, 폴더 색깔도 한번 바꿔볼까요? 복습 삼아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색상 변경에 오셔서요. 또 여러분들이 적용하고자 하는 색상을 하나를 골라서 클릭하고 눌러줍니다. 그럼 폴더 색상이 여러분들이 선택한 색상으로 변경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파일들은 낱개로 되어 있는 건 사진이고 동영상은 동영상이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얘네들은 사진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더 깔끔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뭐 하면 돼요? 폴더를 하나 더 추가해서 그 폴더 안에다가 이 사진들을 보관하면 좋을 것 같아. 깔끔해질 것 같아요. 자, 그럼 똑같아요. 여기 새로 만들기로 가셔도 되고요. 5월 금요 특강의 옆에 삼각형 단추를 누르면 새 폴더라고 있어요. 새 폴더를 누르면 또 제목 없는 폴더라고 나오죠. 자, 그럼 여기다가 사진이라고 우리 쓸까요? 간단하게 사진. 폴더 이름을 사진이라고 입력하고 만들기 눌러볼게요. 만들기. 그러면 사진이라고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면 폴더를 색깔 바꿔볼까요? 자, 오른쪽 버튼 색상 변경.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색상을 찾아서 클릭하고 눌러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동영상 폴더, 사진 폴더 하고 만들어진 모습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밑에 있는 사진들을 저기 폴더로 또 옮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해당하는 사진 자, 우리가요 1번 사진이 어때요? 지금 없어요. 자, 그거는 하나만 옮기는 걸로 개를 연습하도록 하고 이 5개는 한꺼번에 이동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사진 1번부터 먼저 합시다. 사진 1번 지금 여기 없고 어디 있다고요? 내 드라이브에 있다 그랬어요. 내 드라이브로 이동하고요. 내 드라이브로 이동하면은 화면 밑으로 이동했을 때 사진 1번이 보일 거예요. 사진 1번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진 1번 선택.
자, 그러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봅니다. 사진 1번을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 그럼 메뉴들 뜨죠? 자, 그럼 메뉴에 여러분들 이동이라고 보여요? 이동. 자, 내가 이 사진을 내가 만든 폴더에다가 갖다 놓을 거야. 옮길 거예요. 자, 이동 눌러주세요. 이동. 자, 이동을 눌렀더니 어디로 이동할 거야? 물어봐요. 그럼 우리 어디로 갈 거예요? 5월 금융특강으로 갈 건데, 자, 5월 금융특강 안에 사진으로 아예 갈 거야. 그러면 5월 금융특강에서 여기 삼각형 버튼 보여요? 화살표. 자, 화살표 눌러보세요. 그랬더니 5월 금융특강 안에 이런 사진들이 있고 폴더들이 있어 라는 거야. 자, 나는 그냥 5월 금융특강에다 갈 거야. 그러면 5월 금융특강만 눌러주면 되는데, 나는 5월 금융특강에서 사진으로 갈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사진을 꼭 눌러줘야 돼요. 자, 여기 선택하고 이동하시면 돼요. 이동. 5월 금융특강 폴더 안에 사진 폴더를 선택하고 이동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었던 사진 1번은 이 공간에선 이제 찾을 수가 없겠죠. 자, 해당 사진을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5월 금융특강으로 이동하셨으니까 이리로 가서 확인해야겠죠? 자, 5월 금융특강 더블 클릭하고 열어봅니다. 당연히 여기 없어요. 어디다 우리 갖다 놓냐면 사진에 갖다 놨어요. 사진. 5월 금융특강 사진 폴더 더블 클릭. 어때요? 잘 들어와 있죠?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파일 정리하시면 돼요. 해당 파일을 삭제할 때 필요 없는 거, 똑같은 사진은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똑같은 파일들은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삭제하셔도 되고, 오른쪽 상단에 휴지통 모양을 눌러서 삭제하셔도 되고, 해당 파일이 이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 보관되기를 원한다면 마찬가지로 이동을 통해서 경로를 안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나머지 사진들도 이동할 수 있겠죠. 자, 그대로 5월 금융특강을 클릭을 하고요. 자, 2번부터 6번 사진 5장을 통째로 이동해 볼게요. 자, 아까랑 똑같이 하실게요. 첫 번째 사진을 클릭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Shift를 누르고 마지막 사진 클릭. 자, 첫 번째 파일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Shift 버튼을 눌러주세요. Shift. 자, 누르시고 마지막 사진을 클릭하면 5장이 모두 선택됐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동이라고 보이죠? 이동. 마우스 우클릭 이동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5월 금융특강에서 어디로 갈 거야? 라고 물어봐요. 자, 우리는 여기에 사진이니까 이렇게 누르지만 나는 여기 아니고 완전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 화살표 눌러서 경로를 앞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사진을 찾아서 클릭하세요. 사진 클릭. 사진을 클릭하고 맨 밑에 이동이라고 있어요. 그쵸? 이거 눌러주면 되고, 자, 잠깐만요. 우리가 할 건 아니지만 밑에 보면은 폴더 모양처럼 생겨 있는데 더하기 붙어 있죠. 얘는 뭐냐면 혹시 내가 어디론가 옮겨서 그 위치를 맞춰놨는데 거기에 혹시 폴더가 없으면 내가 거기다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동할 거야. 이렇게 경로를 설정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진 1번을 만들면서 사진이란 폴더를 안 만들어 놨었다. 그럼 지금 나중에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만들고 그곳에다가 이동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만들 게 또 필요 없으니까 그냥 두고 이동만 눌러줄게요. 사진 이동. 그럼 어떻게 돼요? 사진 폴더, 동영상 폴더가 지금 2개가 만들어져 있고 파일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을 거고요. 파일이 없으니까 파일이라는 그룹 글씨도 안 보이죠. 엄청나게 깔끔하게 변신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사진을 더블 클릭하면 사진이 보이고, 그쵸? 다시 5월 금융특강에 오셔서 동영상을 더블 클릭하면 동영상이 보여요. 자, 이제 2번하고 5번 영상이었나요? 아까 2개 영상이 미리 보기가 안 됐는데 시간이 조금 경과가 되니까 이제 보여요. 이게 아마 용량이 조금 더 컸을 거예요. 큰 용량은 미리 보기가 단번에 안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나야지 미리 보기가 되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파일 정리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파일이 우리 드라이브에 업로드가 되어 있어. 그럼 공간이 차지되니까 불필요하겠죠. 그래서 지운다. 지우는 거, 그리고 이동하는 거 있어요. 파일 이동은 어떻게 한다? 파일을 선택해서 오른쪽 눌러서 이동, 폴더를 선택하셔도 되고, 폴더가 없을 때는 그 폴더를 만들어서 그곳에다 이동해도 된다라고 알려드렸어요. 자, 파일 정리 다 되셨죠? 항상 하시다가 잘 안 되면 말씀 주세요.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파일이 보관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테스트 삼아서요. 사진으로 이동할게요. 5월 금요 특강으로 오셔서 사진 폴더를 더블 클릭하고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1번 사진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하도록 할 건데요. 1번 사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미리 보기라는 게 있어요. 그쵸? 미리 보기를 클릭하고 누르시면은 이렇게 큰 화면으로 해당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더 크게 볼 거야.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가 점점점 확대가 되기도 하고요. 축소를 시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다시 너무 크게 된 상황은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뭐 댓글 추가, 이건 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 위에 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버튼 여러분들도 있죠. 이 버튼은 뭐예요? 인쇄. 자, 내가 이 이미지를 출력할 상황이 생겼다. 이 이미지가 파일로만 보관되는 게 아니라 인쇄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인쇄 아이콘을 눌러서 얘를 퀄리티 좋게 인쇄가 가능하도록 설정해서 인쇄할 수 있어요. 자, 얘가 인쇄고요. 자, 요건 뭐예요? 다운로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제가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얘를 다운로드를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파일을 지웠다. 또는 그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진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운로드가 돼야 돼. 이건 클라우드에 보관이 되어 있는 건데 내 컴퓨터에는 없다. 그럴 때는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게 다운로드 버튼이에요. 누르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 기능이고요. 자, 옆에 보면은 점점점 하고 있어요. 점점점. 뭐 이 기능은 뭐 공유는 다음에 할 거라 이건 넘어가고요. 이동하는 건 해봤어요. 이동.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에 있었던 파일을 5월 금요 특강으로 왔고 5월 금요 특강에서도 사진이란 폴더를 만들어서 그곳으로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이고요. 이름 바꾸기 이것도 해봤잖아. 그쵸? 그 기능이고요. 별표 추가라는 건 즐겨찾기와 같은 자주 쓸 어떤 파일을 보관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메뉴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왼쪽에 화살표 요거 보여요? 눌러서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올 때는 그 화살표 누르면 우리 화면, 우리 드라이브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또 1번 사진에서 오른쪽을 여기서 눌러보세요. 마우스 우클릭. 자, 아까는 미리 보기라는 화면을 통해서 연결을 한 거고요. 거기 안에 있는 기능들이 여기 또 다 있어요. 자, 연결 앱이라는 곳에 가면은 얘를 내 컴퓨터의 다른 영역에서 갖고 와서 확인하는 그런 메뉴고요. 공유는 같이 할게요. 링크라던가 이런 부분도 이제 이건 오늘 안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때 해보도록 하고요. 파일 위치 표시라는 거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선택이 돼요. 이렇게 파랗게. 그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마우스 우클릭을 했을 때 뜨는 메뉴들 쭉 한번 보면은 중요 문서함의 추가 이거 있어. 아까 그 별표예요. 한번 눌러봅니다. 클릭. 그러면 중요 문서함에 포함된 문서는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중요 문서함 한번 눌러봅니다. 자, 클릭하게 되면은 방금 누른 내용이 어때요? 중요 문서함에 이렇게 보관돼 있어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얘가
즐겨찾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운로드하는 방법부터 쭉 연결을 다시 해볼 건데요. 우리 한번 화면 맞춰보고 갈까요? 자, 구글 드라이브 5월 금요 특강에 오시면 동영상 사진 폴더가 보일 거고 우리 사진 폴더로 가면은 저랑 같은 화면이에요. 사진 폴더를 더블 클릭하고 열어놓도록 할게요. 그럼 6장의 사진이 여러분 화면에도 보이실 거예요. 그럼 해당하는 사진 파일을 우리가 사실 이제 수업 예제를 다운로드해서 여러분 컴퓨터에 지금 현재는 있긴 하지만 다른 컴퓨터에서 이 작업을 한다? 그럼 이 사진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럴 때는 컴퓨터에 어떻게 저장하는지 다운로드하는 방법부터 진행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진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사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다운로드라고 보일 거예요. 다운로드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다운로드를 누르면 알아서 컴퓨터에 해당하는 1번 사진이 보관이 돼요. 근데 내가 6장 사진이 모두 필요해. 모두 쓸 거야. 컴퓨터에서 활용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하나하나 했을 때 또 불편하게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겠죠. 그럼 요번에도요. 나는 여기 있는 파일들을 모두 다 컴퓨터에다가 저장하고 싶다. 그럴 때는 모두 선택하셔서 하셔도 되는데요.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5월 금요 특강 폴더를 클릭하고 눌러 볼게요. 그러면 우리 5월 금요 특강 폴더 안에는 동영상과 사진 폴더가 2개가 보일 거예요. 그럼 어차피 내가 이 사진 폴더 안에 6장의 사진을 모두 가져올 예정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는 지금 벌써 다운로드는 했지만 나머지도 모두 한꺼번에 저장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사진 폴더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또 똑같은 메뉴가 뜰 거예요. 그 메뉴에 보시면은 화면 하단에서 밑에서 2번째 있네요. 다운로드 이 문구 보이실까요? 다운로드 눌러줄게요. 자, 다운로드를 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알아서 압축을 해요. 이 폴더를 압축을 해서 묶어서 아예 여러분 컴퓨터에 보관을 합니다. 그럼 아까 그 사진 폴더 안에 있었던 사진 하나를, 사진 1번을 다운로드 했죠. 그리고 지금 다시 이 폴더, 사진 폴더 통째를 다운로드를 했어요. 여러분 모니터 화면 하단에는 보면은 지금 다운로드가 완료된 압축 폴더와 사진 파일이 이렇게 지금 보일 거예요. 혹시 X를 눌러서 닫았으면 안 보일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벌써 저장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파일 탐색기 여러분 보여요? 혹시 모니터에? 여러분 컴퓨터 모니터에 보면은 파일 탐색기라고 여러분들 여기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해당하는 파일 탐색기가 보여요 하시면 그대로 클릭하고 누르고요. 나는 파일 탐색기가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시작 버튼을 누르면 또 여기 내 PC가 있어요. 찾아서 클릭하고 열어도 돼요. 아니면 최소화를 누르고 바탕화면으로 가셔도 됩니다. 자, 파일 탐색기 클릭하고 눌러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파일 탐색기 화면으로 이동이 됐을 거고요. 그 이동된 화면에 보면은 다운로드라고 보일까요? 다운로드. 지금 전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네요. 아무거나 눌러도 돼요. 다운로드. 자, 다운로드를 누르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모든 파일들이 그 공간에 다 있을 거예요. 그럼 굉장히 많이 펼쳐져서 보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이 지금 다운로드한 것만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컴퓨터마다 다를 거예요. 그럼 지금 보니까 제 거는 사진 1번에서 사진 하나는 이렇게 다운로드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도록 미리 보기로 확인이 되네요. 이건 우리 하나만 선택하고 오른쪽 다운로드 했죠. 자, 그랬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사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압축 폴더가 이렇게 보여요. 얘는 뭐냐면 우리 구글 드라이브에 그 사진이라는 폴더를 통째로 어떻게 써요? 다운로드 했거든요. 파일이 2개만 다운로드해도 압축으로 묶어서 보내요. 누가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여러분 컴퓨터로 이렇게 보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사진을 사용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압축을 해제해야지 쓸 수 있겠죠. 자, 압축 풀 때는 여러분들 똑같아요. 저는 기본 압축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서 모양이 이와 같은 모양인데 반디집이라던가 알집이야 그런 모양이 달라요. 알 모양, 번개 모양, 빵집이신 분들은 빵 모양일 거예요. 그러면 해당하는 압축 이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요. 압축 풀기라고 저는 보이죠. 빵집인 분들은 빵집으로 압축 풀기, 반디집으로 압축 풀기, 알집으로 압축 풀기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럼 해당하는 메뉴를 눌러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 압축이기 때문에 압축 풀기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예제 다운로드 했을 때는 똑같은 화면이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예제 다운로드는 아까 바탕화면이라는 경로를 우리가 돌려놓고 다운로드를 했다면 지금은 그냥 이 장소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장소는 여기 경로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찾아보기를 누를 필요도 없겠죠. 바로 밑에 있는 압축 풀기만 눌러주세요. 압축 풀기. 압축 풀기 클릭하고 누르는 순간 자, 사진이라는 압축 폴더가 해제가 되어서 이렇게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대로 폴더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 볼게요. 들어갔더니 어때요? 안에 폴더가 또 있어. 그러니까 폴더를 압축하면은 폴더를 감싸고 압축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폴더를 한 번 더 들어가야지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사진 폴더를 더블 클릭하고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거기에 사진 파일들이 쭉 하고 나열되는 모습 확인이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다른 PC에서 또 작업을 해야 된다. 컴퓨터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 컴퓨터에 보관하면 되고요. 보관된 파일을 문서로 불러와도 되고 사진 편집하는 곳에 가져가셔서 열어서 진행하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폴더에 묶여서 들어가는 게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그럴 때도 선택해서 내보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선택을 하지 않고 통째로 보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여기 경로 한번 볼게요. 다운로드에 보면 여기 이름이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그쵸? 사진 뒤에. 이 폴더 이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얘를 지워버릴까요? 자, 이 폴더 이름 사진 2022하고 오늘 날짜 보일 거예요. 그 폴더를 클릭하고 누르면 사진 폴더가 저처럼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럼 깨끗하게 얘를 보관할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할까요? 잘라서 다운로드에 갖다 놓고 얘를 지워버릴까요? 자, 그렇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사진 폴더에서 오른쪽 클릭, 잘라내기가 밑에 있을 거네요. 잘라내기 눌러봅시다. 그럼 폴더를 잘라서 우리 이동할 거예요. 어디로? 다운로드로. 다운로드 클릭하고 눌러주고요. 자,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붙여넣기 하시면 깨끗하게 연결됐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사진 폴더에 있는 6장의 사진이 사진이라는 폴더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컴퓨터도 저장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보관이 되는 거잖아요. 저장 공간이 한정적이야. 그쵸? 항상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나 여기에 있는 이거는 비어 있는 거니까 필요 없죠. 앞에 있는 이 사진은 여기 다시요. 앞에 있는 이 사진은 어쨌든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지워도 될 것 같고 얘도 지워도 될 것 같죠? 자, 우리 이거 둘 다 지울게요. 딜리트 버튼 눌러서 깔끔하게 지우세요. 딜리트 키 눌러서 깔끔하게 제거할게요. 어때요? 깨끗해졌죠? 이제는 사진이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 열었을 때 이 안에 다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매번 이렇게 다운로드 해야 되나요?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컴퓨터에 있는 어떤 자료를 중요하다라고 느껴서 우리가 드라이브에다 보관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컴퓨터에 있는 걸 지워버렸어. 근데 내가 컴퓨터에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파일이 필요하네? 그러면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해서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하셔서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브에다가 보관하는 걸 업로드라고 우린 부르고요.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컴퓨터에다가 저장하는 걸 다운로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업로드든 다운로드든 다 저장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사진 폴더 통째로 다운로드 할 때는 압축이 되는 거고, 여기 사진 폴더 안에 들어와서 하나씩 다운로드 할 때는 압축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 컴퓨터 다운로드에 그냥 자동 저장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있는 것들을 다운로드 할 때는, 컴퓨터에 있는 거를 여기 클라우드에다 보관할 때는 새로 만들기, 여기 보이시죠?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폴더든 파일이든 클릭하면은 여기에 보관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창을 조금 작게 만들어 놓고 클릭 앤 드래그로 끌고 가라. 그럼 언제든지 보관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고 얘가 업로드가 되겠고요. 반대로 여기 업로드를 다 해놓고 컴퓨터 걸 다 지워버렸어. 그럼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해서 컴퓨터에 또 보관을 해야겠죠? 자, 하나씩 다운로드 할 거야. 그러면 그냥 다운로드라는 공간에 하나하나의 파일로 보관이 되는데, 나는 어떤 특정 파일, 예를 들어서 5월 금요특강이라는 폴더를 통째로 다운로드 하려고 한다. 그럼 이 안에 폴더가 몇 개 있어요? 2개. 그쵸? 이 안에 사진과 동영상 2개 있잖아요. 얘네들이 통째로 다운로드가 되는데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압축이 되는 거고요. 압축된 파일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압축을 풀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압축된 파일은 압축 해제 후 컴퓨터에서 원활하게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파일 다운로드, 업로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죠. 혹시 잘 안 되시면 언제든지 채팅창 알려주세요. 봐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왼쪽 한번 우리 보고 갈게요. 왼쪽을 보고 가면은요, 내 드라이브를 눌렀을 때가 내 드라이브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들이 보이는 장소가 내 드라이브예요. 자, 컴퓨터 한번 눌러볼까요? 왼쪽 누르시는 거예요. 자, 컴퓨터를 클릭하면은 메시지가 떴어요. 동기화 중인 컴퓨터가 없다. 컴퓨터의 폴더를 구글 드라이브하고 동기화를 하려면 컴퓨터의 백업 및 동기화를 설치해라. 자, 그럼 여러분들 동기화가 뭔지를 이해하셔야겠죠. 동기화는 뭐예요? A와 B가 있다. 예를 들어 A와 B를 동기화를 시켜놨다. 그러면 A와 B가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A에다가 내가 어떤 자료를 하나를 보관했다? 그럼 B에도 보이는 거고요. B에서 그 자료를 삭제했다? 그럼 A에서도 삭제된 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화는 하나든 2대든 3대든 여러 대의 컴퓨터와 어떻게 한다? 똑같이 맞추는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있는 컴퓨터와 지금 제 구글 드라이브를 백업 및 동기화를 설정을 해놨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집에 있는 컴퓨터의 특정 어떤 폴더가 여기 보여요. 그럼 여기 제가 출근을 했어도 집이 아닌 공간에서도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의 자료를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했을 때 볼 수 있는 거죠. 잘 활용하면 굉장히 유익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요 동기화 기능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 컴퓨터, 그러니까 공용 컴퓨터죠. 저희가 지금은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지는 않지만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요런 걸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해당 컴퓨터, 교육생 컴퓨터에 앉아서 교육받고 있는 분들이 동기화를 설정을 하고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도 그 PC에서 쓸 수 있겠죠. 그 쓰고 있는 그 자료의 공간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랑 같이 합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걸 해야 돼요? 본인만 쓰는 컴퓨터와 동기화를 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동기화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하나의 컴퓨터에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장소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유 문서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까 한번 보았어요. 그쵸? 눌렀을 때 공유 문서함은 말 그대로 해당하는 이 문서를 공유를 해서 다른 사람도 이거 보고 있어 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최근 문서함을 누르면 오늘 거 먼저 뜨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업로드한 내용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 다 같이 사진도 6장, 동영상도 5개 올렸거든요.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중요 문서함 한번 눌러볼게요. 중요 문서함. 이것도 아까 눌렀죠. 이거 뭐예요? 내가 해당하는 어떤 문서든 음악이든 파일을 올려놨는데 이 파일을 빈번하게 활용한다. 엄청 많이 쓴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폴더로 찾아가서 여는 게 아니라 중요 문서함만 클릭을 하면은 바로 보이는 거예요. 엄청 편리하겠죠. 지금 왼쪽 이 메뉴가요. 여러분들 네이버 마이박스에 있는 기능하고 다 겹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 마이박스를 잘 활용하고 있었다면 구글 드라이브는 사실 수업을 듣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휴지통 있어요. 휴지통. 휴지통 한번 눌러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막 지운 것들이 있어요. 아까 뭐 하나씩 낱개의 파일로 업로드한 것도 있고 폴더 통째로 업로드한 게 있어서 우리 막 지웁시다 했잖아요. 그쵸? 지웠던 사진 파일들이 보일 거고요. 또 저는 또 다른 것도 이렇게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휴지통은 여기 위에 한번 볼게요.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30일 후 완전히 삭제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난 지금 이거 안 지울 거야. 그냥 냅둘래. 그래도 30일이 지나면 없어지긴 해요. 근데 나는 굳이 어차피 지울 건데 못하러 휴지통에서 얘를 보관할까? 그 용량도 15기가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불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그때그때 휴지통도 비우기 해야지 그 비워진 용량만큼 여러분들이 저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이박스랑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예를 들어서 나 이거 지우는 거 아니었는데 잘못 지웠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아까 제가 여러분들 예제 드리는데 지웠잖아요. 그래서 예제 다운이 안 돼서 제가 복구했잖아요. 똑같아요. 복구하시면 되는데 복구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메시지가 딱 2개 뜨네요. 복원할 거야, 영원히 삭제할 거야 이렇게 2개 뜨죠. 그럼 여러분들이 복원을 누르면 해당하는 파일이 여러분들 그 구글 드라이브에 다시 와요. 그럼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어디 있었는지 삭제됐을 당시 그 위치로 오는 거예요. 자, 한번 테스트 삼아서 사진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얘만 한번 복원을 하고 나머지는 다 지울 거예요. 오른쪽 클릭, 복원. 자, 복원을 누르면 어때요? 해당하는 파일이 쓱 하고 없어졌을 거예요. 그 파일은 삭제했을 당시에 있었던 그 위치로 이동이 됐고요. 지워진 건 아니에요. 자,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저는 필요 없어. 진짜 지울 건데 여러분들은 혹시 오늘 한 수업 내용 외에 밑에 보면 다른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지워야 된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지만 지우지 말아야 돼요 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우면 안 돼요. 알겠죠? 내용 확인하고 복원해야 될 건 복원하고 저처럼 다 지워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한꺼번에 지울 때예요. 하나하나 지워야 된다 그럼 이거 누르면 안 되고요. 해당 파일에서 오른쪽 누르면 삭제가 있어요. 거기서 하세요. 자, 여기 보면 휴지통 비우기라고 쓰여져 있을 거예요. 오른쪽 상단에 휴지통 비우기. 이걸 누르는 이유는 뭐라고요? 휴지통에 있는 걸 다 지워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판단되는 분만 눌러야 돼요. 그게 아니라 이거 지우면 안 되는 게 섞여 있어 하시면 이거 누르면 다 지워져요. 자, 저처럼 다 지워도 되는 분들은 오른쪽에 휴지통 비우기를 누르면 메시지로 알려주죠. 완전히 삭제하겠습니까? 라고 알려주면서 휴지통의 모든 항목이 완전히 삭제가 될 거고 복원도 안 돼요 라고 메시지로 알려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지우지 말아야 될 것도 포함되어 있으면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여러분들 본인이 판단하셔서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다 지워도 문제 없어서 완전 삭제를 눌러볼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없어졌대요. 완전 삭제됐어요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 드라이브에 5월 금요 특강으로 다시 갈게요. 5월 금요 특강 다시 이동하고 자, 사진을 통째로 지웠다가 사진을 다시 복구해 볼 거예요. 사진을 통째로 오른쪽 클릭 삭제 없어져야 돼요. 통째로 없어졌을 거고요. 휴지통 가볼게요. 휴지통. 그러면 사진이라는 폴더가 지금 버려졌어 라는 게 보여요. 나는 얘를 다시 복구할 거야. 그러면 다시 오른쪽 눌러서 복원을 눌러보세요.
그럼 휴지통이 없어져야 되고 다시 내 드라이브로 갔을 때 5월 급료 특강에 왔을 때 이렇게 있어야 돼. 지금도 정상적으로 되네요. 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복원이 되냐면 삭제됐을 당시에 그 위치에서 없어진다. 여기서도 없어지고 다시 복원할 때도 삭제됐을 당시 그 위치로 복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3번 사진으로 한번 해볼게요. 3번 사진에서 오른쪽 클릭 삭제. 그럼 3번이 지금 없어졌어. 당연히 휴지통 가면 3번이 있겠죠. 가보세요. 휴지통에 3번 사진을 내가 잘못 지었네. 다시 복구해야겠다. 그러면 사진에서 오른쪽 클릭 복원. 그럼 이제는 바로 나오네요. 휴지통이 비어있다라는 모습이고요. 내 드라이브 갔을 때 5월 급료 특강 보이죠? 5월 급료 특강 오셔서 사진이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 열었을 때 3번이 다시 거기 있어야 돼. 이거예요. 아까는 뭔가 잠깐 오류가 나서 제 화면이 지금 멈칫했던 것 같고, 자, 지웠어. 그럼 휴지통으로 가야지 정상이고, 내가 잘못 지었네. 복구해야겠다. 그럼 복구를 하게 되면은 지웠을 때 장소로 와야 돼요.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지워졌을 당시에 그 위치로 이동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파일 삭제 및 복원도 가능하시겠죠. 휴지통에 버려지고 30일이 경과가 되면 자동 삭제된다라는 거 기억하셨다가 복구할 일 있으면 미리 복구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30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나는 이거 지울 거였어. 그럼 바로바로 삭제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삭제한 만큼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문서도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고 마이박스 네이버처럼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바로 파일 탐색기처럼 쓰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면서 동기화와 관련된 내용도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